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쇼피 강의를 맡게 된 정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동남아시아 그 플랫폼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쇼피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쇼피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이렇게 현황을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쇼피 정책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판매자한테 페널티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간혹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책이 자꾸 바뀌면 그 정책을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주문 분할 배송 기능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피 무게 요금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태국 배송 대행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배송 대행사가 이제 뭐 자주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그런 추세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판매가 되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는 이제 배송사가 바뀌면서 다시 판매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판매 금지를 이제 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키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정식 그 수건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어떤 브랜드를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이 수출 신고 청구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3차 그 변경이 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Q&A 시간을 갖고요. 뭐 자주 하는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해외 이제 유명한 브랜드 상품도 이제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배송 처리 시스템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쇼피 그 소개와 신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남아시아 쇼피 그 이커머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그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한 6개 국가가 있고요. 동남아시아에. 그 다음에 이제 대만까지 이제 합치면 7개 국가가 지금 지역 마켓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대만,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중남미 쪽이죠. 쇼피에서는 중남미 쪽 이제 브라질,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커머스를 지금 계속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동남아시아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나라에 진입을 하시려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싱가포르. 자, 인구 한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있어요. 그다음에 GDP는 57,7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여기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독립을 한 그 도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말레이시아 땅이었었는데 지금은 어, 싱가포르라는 그런 나라로 지금 있죠. 지금 정도 되면 한 70% 정도가 중국인들이 거의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성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걸 좀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 기준이 있습니다. 면세 기준은 한 400 싱가포르 달러 정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면세를 이제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관세 부가율이 있는데요. 부가율은 한 7%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화폐 단위는 뭐 싱가포르 달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차는 한국보다 이제 1시간 정도 늦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모바일 사용률이 한 82% 정도 모바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다리 건너면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어, 땅이 좀 넓기는 하죠.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인구가 한 3,200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GDP가 9,900 달러 정도 이렇게 GDP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이제 영어나 말레이어를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쇼피에 가입하셔서 상품 등록하실 때는 이제 뭐 영어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면세 기준은 500 링깃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가 면세 기준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6%의 관세 그 부담료를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폐 단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YR이라고 이제 써서 링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보다 1시간 정도 늦고요. 모바일 사용률은 한 6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억 6,400만 정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만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송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보면 이제 식품이나 뭐 화장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 되는 카테고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핫한 시장이긴 한데 안 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GDP는 한 3,900불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원래 이제 그 토속 언어죠. 바하사 이제 언어를 쓰는데 토속 언어인데 이제 여기서도 영어로 상품 등록하시고 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영어로 이제 고객하고 이제 소통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면세 기준은 3,000원. 3불 정도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 정도 되는데, 그 거의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마음을 가진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K브랜드 그런 상품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관세 부과율은요, 이제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30%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화폐 단위를 이제 루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한 2시간 정도 늦고요. 모바일 사용률은 67% 정도 상당히 높아요. 자, 그 다음 국가는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도 보면 인구가 1억 1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보다는 좀 작죠. 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GDP가 제일 낮아요. 필리핀도 보면 한 3,000불 정도 되고 원래 언어는 타갈로그어를 좀 사용을 하는데
상품 등록할 때도 그냥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페소 정도 의 그 면세 기준이 있어요. 대신 이제 쇼피 SLS를 이용하면 면세가 되니까 필리핀도 좀 해볼만 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단위는 뭐 페소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정도 늦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사용률이 한 58%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에요. 대만은 인구수가 한 2,400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DP는 24,0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언어는 영어도 쓰기도 하지만 주 메인은 중국어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상품 등록할 때도 중국어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래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사용을 하셔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중국어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 기준은 2,000 타이완 달러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부과율은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0에서 30% 정도 관세 부과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관세 그 부담은 누가 하느냐? 예, 구매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관세 부담을 이제 판매자가 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고, 이제는 구매자 부담으로 정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한국보다 한 1시간 정도 늦고 모바일 사용률은 한 73%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태국이에요. 태국은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GDP는 6,600 달러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도 태국어를 사용을 하지만 상품 등록을 하실 때도 영어로 등록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세 기준은 한 1,500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 그러니까 상품가가, 판매가가 5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반드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카테고리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10에서 한 30%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한 2시간 정도 늦고요. 모바일 사용률은 한 8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베트남 보면 인구가 한 9,500만 명 정도 되고요. GDP는 2,300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베트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도 영어로 그냥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세 기준은 이제 100만 동, 단위가 좀 크죠. 그래서 100만 동 해가지고 VND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율은 5에서 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보다는 한 2시간 정도 늦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바일 사용률은 한 7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참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90% 이상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사전에 이제 내가 이제 브랜드가 있으면 다행인데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으신 분들은 브랜딩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브랜딩화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페이스북을 이제 거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친구 맺기를 좀 하셔가지고 하루에 뭐 맺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수가 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쪽에 또 이제 그 베트남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 맺기를 자주 하셔가지고요. 컨텐츠 올리시고, 마치 내가 내 상품만 이렇게 등록하는 것보다는 마치 내가 그 상품을 리뷰한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올리시면, 어, 그 친구들이 좀 많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은 연간 1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어, 아직 동남아 쪽에 그런 시장은 아직도 괜찮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 패션이나 뭐 전자제품이나 식품, 뭐 가구 및 가전, 왕구, 침이며 뭐 이런 상품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 한 32% 가장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뭐 말레이시아도 뭐 패션이 거의 올라가 있죠.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제 미디어, 이런 상품들을 한 35% 정도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이제 필리핀에는 가구나 가전 쪽에, 어, 좀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보면 가구나 가전, 이런 쪽에 상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태국도 마찬가지 전자제품이나 이런 미디어 상품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카테고리들도요, 이게 뭐 달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려요. 엎치락 뒤치락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활동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거리, 식품류나 또는 뭐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운동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유아동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상품들이 이제는 좀 많은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식품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식품이 좀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포지션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품도 한번 해볼 만 하기는 합니다. 단 판매를 하시더라도 이제 식품도 그냥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 위주로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 시장 잠재력인데요. 그냥 거의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피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025년이죠. 동남아시아 그 시장 규모가 한 1,530억 정도 이렇게 급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예, 추산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의 지금 성장 가도를 가고 있다면 이게 1,530억 정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이렇게 뭐 타이완이나 뭐 이제 이런 나라별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나라들도 이제 이런 도표를 보시면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가겠다라고 좀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각 국가별 주문 비율이 있는데요. 이 주문 비율도 보시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한 40% 정도를 포지션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 그 다음 순위를 보면 뭐 베트남, 태국,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피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어 이 C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C그룹은 모기업이죠. 세 가지의 그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서비스가 있어요. 무슨 페이, 뭐 쇼피페이, 뭐 이런 페이, 이제 그런 시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이제 쇼피라는 요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사업군으로 지금 그룹별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C그룹은 중국 그 그룹이에요. 중국 회사고. 그래서 현재 이제 모기업인 이제 C그룹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리드하는 IT 기업으로서 어 크로스보더 이제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창립을 해 가지고 지금은 동남아 최초로 뉴욕 증시죠. 네, 거기에 이제 상장된 IT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된 거는 이제 17년 10월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7개 마켓 전체 앱 다운로드 수와 방문자 수가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5개 국가가 있어요.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이제 가장 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앱 다운로드 수도 가장 많고 그렇죠. 이걸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이죠. 트래픽 점유율에 대한 그 변화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위나 1, 2, 3, 4위 이렇게 분포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포를 이제 보여주는데, 뭐 3위 할 때도 있고 2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2020년이죠. 9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쇼피가 가장 각 나라별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점이 이제 그 셀러로 활동을 할 때 이 쇼피에서도 이제 이런 판매자들한테 이제 좋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조건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수수료가 좀 낮고, 쇼피에서 받는 수수료는 3%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저 처음에 하실 때는 한 3,2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현재는 이제 이렇게 좀 낮아졌죠. 예, 낮아져가지고 현재는 한 1,3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어느 그 플랫폼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배송비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쇼피가 유일합니다. 자,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남아시아 그 인터넷 그 사용자 수죠. 수를 보면 이제 2015년부터 이제 19년, 20년 이렇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인터넷 사용자 수가 4천만 명이 지금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한 5천만으로 보잖아요. 그에 못지않는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모바일에서 많은 주문이 이루어지고, 모바일을 통해서 뭐 페이스북을 하든 뭐 SNS를 하든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이제 대비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20%, 미국은 한 40% 정도가 되어 있는데, 동남아 쪽이죠. 이렇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봤을 때는 72%가 모바일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모바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PC보다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트래픽에 이제 주도를 한 게 인도네시아가 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커머스 시장에 보면 이제 그 나라별로 이렇게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떤 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강한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수용도가 좀 강한 나라가 있고 SNS 의존도가 좀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특징들이 좀 있어요. 자,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의존도가 좀 많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 국가의 소비자가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구매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비싸도 내가 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제 정품으로 내가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품으로 내가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하는 이제 그런 수권서가 있다면 그냥 판매를 해보시면 크게 마케팅 크게 하지 않더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싱가포르가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도 살짝 끼었죠. 필리핀도 보면 이제 좋은 건 아니까. 예, 필리핀도 이제 살짝 양다리 걸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수용도가 좀 강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K 브랜드의 상품이 뭐 K-팝부터 뭐 드라마, 영화, 뭐 K-푸드, 뭐 주로 이제 나가질 못하니까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PPL 광고죠. 예, PPL 광고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내서 어, 이렇게 상품을 좀 구매하는 그런 취향을 좀 많이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문화 수용도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SNS를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NS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시장도 괜찮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그러고요. 그래서 친구 몇 개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그 인구 분포도가 이 친구들이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어리죠. 10대부터 한 10대는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구매 액수가 좀 낮기는 해요. 근데 20대 뭐 이렇게 30대 자, 그 위로 이제 뭐 40대, 50대가 인구가 이제 확 줄어요. 인구 분포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나이를 먹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시장이 점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S는 이제 반드시 이 나라는 이제 진출하실 때는 반드시 SNS를 뭐 페북을 하든 트위터를 하든 뭐 인스타를 하든 꼭 하나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여기서는 미리 하셔야 되고요. 내 제품, 그러니까 리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아니니까 다른 제품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SNS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고 있는 뭐 ABC라는 그런 브랜드로 내가 이제 판매자의 브랜드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제 알릴 수 있는 브랜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면,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 동남아시아에 이제 뭐 어떤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진만 보고 이제 구매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쉽게 이렇게 구매로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는 않죠. 왜? 잘 모르는 상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를 이제 반드시 브랜딩화를 좀 계속 작업을 하셔야 돼요. 브랜딩해서 계속 이렇게 브랜딩해서 SNS 의존도가 강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SNS가 뭐 대만, 싱가포르는 뭐 이렇게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좀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 뿐이지 여기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별로 이제 들어가실 때는 이런 전략을 잘 이제 짜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 그 나라의 특성, 성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죠. 네, 그런 문화들을 좀 알고 접근을 하시라고 해서 제가 요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와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추정하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면 파급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 이제 나는 내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인플루언서랑 직접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갑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국내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매칭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거기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좀 통해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동남아시아 인구의 50%가 30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땡땡년대 이렇게 출생한 젊은 세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피 라이브라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자가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할래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방송을 하시는, 그러니까 방송 아닌 방송을 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직접 소비자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하면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어, 언어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뭐 영어가 좀 이렇게 많이 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어로 이렇게 쇼피 라이브 이제 방송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서 내 미니멀이죠. 쇼피에 나의 미니멀에 와서 이렇게 팔로우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쇼피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해드리고 이제 자세한 건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쇼피 라이브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동남아시아 소비자의 88%가 온라인을 통해 이제 브랜드나 이제 제품에 대한 경험을 지금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온라인에 어떤 뭐 상품에 대해서 뭐 후기나 나 이런 상품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거 써보니까 좀 안 좋더라 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SNS를 통해서 좀 많이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의 새로운 상품들이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써봤더니 괜찮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브랜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내게 아니더라도 이런 아는 브랜드에 대해서 와서 조회를 하고 구매를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자, 어린 세대 아이돌 열풍이 좀 있어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가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와 이제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나도 이거에 대해 발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소비자 성향과 간섭인데요.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7개국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일단은 이제 몇 개국만 딱 꼬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에 대단히 민감을 하고요. 브랜드 제품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거.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중개 무역을 많이 했어요. 도시 국가다 보니까 자원이 없죠. 모든 자원들은 뭐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모두 싱가포르로 이제 다 수입을 하는 거죠.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런 성향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소비 형태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단히 근데 가격에 대단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민감하기는 하죠. 근데 싼 가격을 이제 선호하는 거는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이런 오리엔탈이 됐든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이제 그런 민감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인류 브랜드는 비싼 가격을 주고도 기꺼이 사려고 하지만 브랜드가 없는 제품은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브랜딩화 하셔야 돼요. 내 제품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로고를 강조한 상품보다는 로고가 덜 강조되면서 뭐 디자인이 뭐 이쁘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소재, 특수한 소재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뭐 브랜드가 좀 미비하더라도 좀 이렇게 디자인이 이쁘면 이쁜 거에 눈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품들 위주로 좀 이렇게 소싱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제조를 하신다든지. 또 여기도 얼리 어댑터가 좀 많고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이제 거의 상위 국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0세 이하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구매액이 약 평균 한 $20 정도,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 달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 정도가 그러니까 구매액이 이제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세 여성이 한 $30,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이렇게 평균 구매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쇼피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20세 이하의 여성이 거의 포진해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20세 이하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그닥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주로 이제 화장품이나 패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주로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이를 먹겠죠. 그래서 25세 이상의 그 여성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 정도의 그 평균 구매액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우리나라 같지 않게 결혼을 좀 이렇게 일찍 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회원도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아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예전에는 그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카테고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자, 이제 주 고객은 이제 구매력이 가장 높은 25세 이상의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를 주 타겟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을 주 타겟으로 해서 어떠한 상품을 이제 소싱을 하고 어떠한 상품을 또 이렇게 제조를 하실 건지 여기에 타겟을 맞추셔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가격 비교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가격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판매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쇼피 코리아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그 지사죠.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쇼피에 대한 그 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입점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국내 사업자가 있으셔야 돼요. 국내 사업자를 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재고 상품을 좀 보유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법을 좀 준수를 하시고, 전 국가 대상 이제 진행이 불가한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식료품 중에 냉동, 뭐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식품 같은 경우에 이런 건 되질 않아요. 근데 쇼핑 뭐 그 국가별로 가서 한번 딱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만두 있잖아요. 냉동만두.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세요. 이제 그거는 로컬 셀러죠. 이제 그 나라 셀러들이 수입을 하다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접 이제 배송을 보낼 때 항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공으로 가는데 그런 식료품이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만 피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의약품, 뭐 의료 보충제, 뭐 칼, 뭐 도장, 신용카드, 뭐 성인용품, 뭐 손톱 세정제,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항공기 안에 이제 실을 수 없는 것과 그 나라에서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제외를 하시고 그 외 나머지 상품은 다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실제 오프라인 무역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쇼피에 들어와서 많이 봅니다. 상품들 어떤 상품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시장 조사 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오프라인 무역이겠죠. 그때는 별도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프라인 무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매 시 고려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결제를 하겠죠. 상대방이 소비자가 결제를 하게 되면 현재 그 피지 수수료예요. 피지 수수료가 한 2%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는 이제 커미션 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쇼피에서 가져가는 순수하게 가져가는 어,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됐으면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내 통장에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원래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은행에 계좌를 터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대신해주는 업무를 대신해주는 그런 회사가 생겼죠. 뭐 페이팔이나 뭐 페이오니아나 월드페스트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쇼피는 이 페이오니아를 통해서만 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페이오니아도 이제 그 나중에 정산 받을 때 수수료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1.2%였습니다. 네. 근데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링크를 좀 이렇게 드렸죠. 여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싸집니다. 그래서 0.9%까지 이렇게 수수료가 좀 낮춰지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차후에 이제 판매량이 많아지고 정산돼야 될 그 액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요. 페이오니아에서 이제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이제 0.5%인가 그 정도까지 이제 할인을 해주는 그런 건 있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수수료가 2%, 3%, 0.9% 또는 1.2%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광고나 이런 거는 뭐 별도고요.
자, 셀러샵 그 오픈 가이드인데요. 오픈 가이드에서는 이제 셀러샵 오픈까지 세 번의 메일로 뭐 인증 및 그 가입 진행을 합니다. 그냥 나 인증할래요 해가지고 뭐 이게 회원 가입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증을 해요. 그래서 세 번까지 하시니까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이 있죠. 이메일 주소로 넣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사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셀러샵을 이제 오픈하시면 돼요. 그닥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하다 보면 뭐 영업일 기준으로 한 3일에서 뭐 6일 이 정도 안에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 이제 진출을 하셔야 되는데 진출을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어, 첫 번째로 이제 싱가포르 국가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나라 뭐 다음 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쇼피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4개국을 진출 패키지로 이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1단계 해가지고 싱가포르 하시고 싱가포르와 동시에 이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묶어서 4개국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쇼핑 코리아 쪽에 나중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베이션 기간이 있어요. 쇼피에서 해주는. 네, 인큐베이션 기간을 끝내고 2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뭐 대만이나 브라질, 뭐 태국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별도로 입점을 신청하셔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입점 절차는 뭐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입점 신청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 마켓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인비테이션을 이제 아마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계정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마켓에 상품 등록을 반드시 10개 이상 하셔야 돼요. 10개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10개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내 샵을 이렇게 꾸미는 데코레이션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쁘게 또는 수준에 맞게 어떤 고객이 와서 보더라도 좀 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인큐베이션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나 네 번째 마켓을 이제 샵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소요일이 한 10일 정도 되는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정보를 이제 판매자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같은 상품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달러 그러니까 이제 US 달러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US 달러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챙겨서 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는데요. 상반기죠. 상반기 때 이제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분할을 이제 해서 배송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쇼피에서는 이제 원래는 무게 기준으로만 요금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부피 무게 요금이 또 적용할 수도 있다.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박스 크기가 좀, 무게는 가벼운데 박스 크기가 좀 큰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부피 무게로 이제 요금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태국 배송 대행사가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판매금지 글로벌 브랜드 그다음에 가미수출 청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문 분할 배송 기능인데요. SKU 단위죠. 한 개의 주문건을 여러 개의 배송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부분 배송이 가능하다라는 거. 주의사항들이 요거는 그냥 원래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사항들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번들 딜이나 애드온 딜 같은 패키지로 분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번들들이 뭐고 애드온들이 뭔지 참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쇼피에 들어가시게 되면 판매자 계정에 어,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할해서 이제 배송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구매자가 동일한 속성 옵션의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하는 경우 주문을 분할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패키지에 이미 포함된 제품은 다른 패키지에 추가하기 전까지 먼저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배송 처리가 되지 않은 패키지만 실행 취소가 이제 적용될 수가 있고요. 배송이 이미 처리된 경우에는 주문 분할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분할 취소는 주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무제한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쇼피는 주문 분할에 대한 배송 요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문 분할 배송비는 패키지 단위에 따라 계산이 되고요. 분리된 패키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배송 요금은 판매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자는 언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판매자는 한 개의 주문건에 그 다른 제품에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주문 분할 기능을 사용하여 주문권을 분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제품 A와 제품 B를 주문한 경우 판매자는 주문권을 이제 패키지 1 및 패키지 2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속성이나 뭐 옵션이죠. 뭐 예를 들면 동일 색상이나 사이즈의 운동화를 뭐 3켤레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분할 배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그런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읽어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인데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 무게 요금 적용인데요. 그러니까 SLS를 통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피가 있고요. 쇼피에서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 업체 두라나 용성 쪽에 통해서 나가는 그런 거죠. 그런 상품들이 있을 때 이 부피 무게로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게는 가볍죠. 무게는 가벼운데 요금은 별로 안 나가죠. 근데 대신 부피가 있는 뭐 예를 들면 김 같은 경우에 그러겠죠. 무게는 가볍지만 부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피가 있는 것은 부피 무게로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공사 그 화물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8월 3일부터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박스를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센치를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 마켓은 어차피 6개 국가 이게 다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변의 합인데요. 이 세변의 합은 이제 나라별로 이제 센치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부피 중량을 계산하는 법은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시고 나누기 6천을 하시면 부피 중량으로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 그 맞춰서 꼭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쇼피에서 주는 그 중량 무게가 있어요. 무게에 대한 요금을 적용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박스가 커졌다. 그렇게 되면 부피 무게로 이제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 배송 회사는
그러니까 항공에서 이제 배송을 해 주는 그 회사가 그냥 유리한 요금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요번에 새롭게 신설이 된 거였죠. 자, 그다음에 태국 배송 대행사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주문 분할 배송이 여기는 이 나라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kg까지가 좀 이렇게 허용이 되고 상품 가격은 1,500바트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배송이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 채널은 반송 서비스가 불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품에 대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품 브랜드나 패션 브랜드, 스포츠, 그다음에 전자제품에 대한 이런 브랜드,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화장품, 패션 이런 브랜드 있죠. 이런 브랜드는 만약에 이걸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정품 수권서나 인보이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되면 쇼피에서 브랜드 스폰서나 그다음에 뭐 인보이스, 그다음에 상품 특허 등록 증명서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해서 주시게 되면 만약에 이게 맞구나라고 하면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걸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등록해놨던 그런 상품은 삭제가 되고요. 벌점을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의 그 뭐 샤넬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아토팜이나 랑콤이나 뭐 이런 상품들을 브랜드에 이런 걸 좀 판매를 좀 이렇게 제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수출 그 신고인데요. 예전에 지금은 3차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출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 이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반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싱가포르로 나갔는데 뭐 고객이 뭐 어떤 클레임을 제기를 해서 반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국내를 딱 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 그 관세청에서 그런 그렇게 보죠. 이거는 뭐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뭐 아무 개가 구매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부가세를 내게끔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수출한 건데요. 이게 반품 들어온 건데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백날 얘기를 해봐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 신고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게 나갔구나라는 게 이제 들어오겠죠. 대신 이제 반품을 받게 되면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배송비나 처음에 나갈 때는 배송비 이제 쇼피와 연동되어 있는 배송사를 통해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런 배송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배송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약되어 있는 쇼피랑 계약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 그런 업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배송비도 많아지죠. 또는 수출 신고 안 했다고 증거가 없으니까 관부가세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국내를 통해서 또 배송비가 또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수출 신고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 이제 수출 신고 이제 건당 전송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건당 250원에 그걸 이제 전송이 됩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주 하는 질문 답변인데요. 샵 개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하루에서 이틀 이내로 이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메일 주소로 이제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고 샵을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핀코드가 이건 중요한데 핀코드가 보내옵니다. 쇼피에서. 이거는 페이오니아하고 연동을 위한 그 핀코드예요. 그래서 이 핀코드는 항상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샵 개설이 되면 핀코드를 또 이렇게 연동을 해줘야 돼요. 페이오니아하고 연동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입점 신청을 했으면 이제 메일이 올 거예요. 그럼 메일이 오는 대로 거기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상품 등록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샵 개설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뭐 2일에서 3일 정도 하시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뭐 7일에서 한 14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그 종류와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종류와는 이제 상관은 없어요. 간이 과세자, 일반, 개인, 뭐 법인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뭐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메일 주소를 잘못 썼어요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링크되어 있는 이 폼에다가 그 양식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하시면 수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사업자를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라고 뭐 할 때 사업자를 바뀔 때 이렇게 폼에다가 이제 구글 폼이죠. 폼에다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바꿔줍니다. 자, 주문 후 물류 처리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배송 처리는 주문 생성일 포함 4일 이내 국내 집하지에 스캐닝이 돼야 돼요. 바코드가 스캐닝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판매자가 고객하고 이제 제대로 갔는지 이렇게 루트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DTS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데이 투 10이라고 해서, 주문이 오늘 들어왔죠. 그러면 반드시 배송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날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주문 들어왔다 그러면은 카운팅은 언제부터 되냐? 다음 날부터 카운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이제 DTS라고 해요. 자, 번역을 지원해 주나요? 라고 했는데, 번역을 지원을 이제 쇼피에서 해주기는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두시고,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국내 셀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순서가 많이 지체가 됩니다. 자, CS 지원도 해주나요? 라고 하는데, CS 지원을 해주는 이제 국가가 이제 몇 개 국가가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판매분이죠. 판매된 그 오더 금액의 2%예요. 오더 금액에 중요하죠. 커미션 피가 그렇게 부과가 돼요. 자, 요거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대량 등록, 이것도 엑셀 파일로 그 양식에 맞춰서 등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국가별 이제 품목 제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나 이제 대만, 태국 이것도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식료품이나 뭐 무기류나 뭐 배터리, 특히 이제 충전해야 되는 그런 배터리들이 있죠. 그런 상품들이 좀 안 되고, 뭐, 손톱 세정제, 뭐, 매니큐어 바르면 세정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성인용품이나, 근데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기는 한데, 되는 나라가 있고요.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성인용품도 그게 가능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감사합니다.